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통해 거리에서 쓰러진 환자를 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냈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쓰러지는 환자가 연간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환자 중 병원으로 옮겨져 살아남는 사람은 대도시가 5%, 지방은 2%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부족과 실수로 상황이 악화될까봐 두려워 시행률이 낮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심정지 환자를 우연히 발견한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머릿속이 그냥 새하얘졌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안 들고 빨리 내가 뭔가 대처를 해야 될 텐데 괜히 또 이렇게 잘못하면 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에 빨리 그냥 119에 신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심폐소생술, 들어는 봤지만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낯설어만 하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응급구조사 박세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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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119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가 발생한 직후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4분이 지나가게 되면 환자의 뇌는 손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0분이 지나가게 되면 다른 장기에도 손상이 가기 때문에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럼 지혜 씨가 네. 그 상황이 발생됐다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119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인가 누군가 한 분을 지목해서 저기요 119 전화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잠시만요, 지혜 씨. 네. 환자분은 네. 되도록이면 네. 때리신다거나 흔드는 동작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해서 반응을 확인하신 후에 네. 방금 지혜 씨가 한 분을 지목하셨죠? 네. 아주 좋습니다. 한 분을 지목하셔서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말씀하시면서 119 구조 요청을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119가 올 때까지 우리는 이 환자의 네. 호흡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머리부터 배꼽까지를 10초 동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환자가 축 늘어져 있는지 보시고요. 두 번째는 경련을 하는 환자가 간혹 있습니다. 경련을 하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비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해서 우리와는 다른 리듬의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호흡을 하는지 머리부터 배꼽까지 10초 동안 보셨다가 그 증상이 있다면 네. 바로 옷을 벗기고 네. 환자분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에 본인의 손꿈치를 올리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서 네. 5cm를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번의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계속 이렇게 119 대원이 올 때까지 이 환자분이 깨어날 때까지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초에 2번인 셈이네요. 맞죠? 네네. 그러면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인공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인공호흡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네. 인공호흡 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네. 가슴 압박만 계속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특수한 경우는 인공호흡을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익수자분과 질식 환자의 경우에는
폐가 먼저 멈춰서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혈액 속에 산소 농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그 두 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119에 신고 후 환자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양손을 깍지 끼고 환자의 가슴 중앙 부위에 수직으로 위치한 후에 초당 2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하시면 됩니다. 갑자기 발생한 외상과 질환에 대해 최소한도의 치료를 행하는 행위를 응급처치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떡이나 사탕 같은 게 목에 걸렸을 때 그때 호흡곤란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폐의 통로인 기도에 염증이나 이물질로 인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는 복부를 밀치는 하인이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성인과 소아의 경우에는 하인이법을 시행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근데 지혜 씨가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네네. 지혜 씨, 기도폐쇄 환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네. 기도폐쇄 환자는 목을 잡고 있는 초킹 사인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사인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 일단 환자에게 다가가셔서 환자에게 상황을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환자분 목에 뭐가 걸리셨어요?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이분께서 아마 기침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무리하게 하인이법을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분 스스로 기침을 해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침을 유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이번에는 환자분의 얼굴을 봤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오더니 쌕쌕거리는 소리를 하게 되면 네. 바로 복부를 밀치는 하인이법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때는 주먹을 쥐시고요. 주먹진 부분에 엄지 부분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을 환자의 상복부에 올려야 되는데요. 상복부는 환자의 명치와 배꼽 그 사이를 절반으로 나눈 부분, 이 부분이 상복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본인의 손, 주먹을 쥐셔서 엄지 부분을 올린 다음 다른 손은 그 주먹을 감싸쥐고 복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어깨 쪽으로 치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 다리와 다리 사이에 본인 다리 하나를 쑥 이렇게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기도폐쇄 환자가 이물질을 뱉어내지 못하고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탱을 하시고요. 네. 주먹을 쥐셔서 환자의 상복부에 올린 다음 다른 손은 그 주먹 감싸주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본인 어깨 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자분이 이물질을 뱉어낼 때까지 계속해서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019년 2월 광주의 한 가정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엄마가 잠시 집을 비우고 혼자 남아있던 6살 규빈이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그날 엄마 지은 씨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규빈이가 혼자 놀고 있었습니다. 규빈이는 평소 침착하고 차분한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저녁을 준비하던 지은 씨, 무언가 깜빡했나 봅니다. 규린아, 엄마 마트 갔다 올 거야. 혼자 놀 수 있지? 응. 알았어? 집에 혼자 남게 된 규빈이 괜찮을까요? 반가워. 얼마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죠.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오고 우리 또 보자. 안방에서 시작된 화재로 거실까지 연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규빈 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의 침착한 행동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였는데요. 화재 시 급한 마음에 승강기를 타게 되지만 단전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거나 통로에 연기가 차올라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화재 발생 시 꼭 승강기 대신 계단으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다중이용 시설물은 사람이 많고 구조가 복잡해 비상시 탈출이 어렵습니다. 화재 시 직원이나 관리자는 빨리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대피를 강하게 명령하고 사람들을 비상구나 안전통로로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다른 근무자는 빨리 119에 신고 후 소화전이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불길이 자신의 키보다 커지면 소화기로 불 끄기가 불가능해지니 이때는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을 꼭 닫고 대피해야 불길과 연기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베란다 양쪽에 옆집과 얇은 석고보드의 경량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는데요. 화재 시 이곳을 부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가족들에게 알려주고 경량 칸막이 쪽에 세탁기 같은 방해물들을 치워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재 시에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첫 번째 요인, 과연 무엇일까요? 불이 아닌 연기, 즉 유독가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독가스는 일산화탄소 외에 많은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너 모음만 들이마셔도 쓰러지게 되고 그 상태에서 2, 3분 안에 구조가 되지 못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 비상구 탈출 쪽으로 최대한 몸을 낮춰 이동을 해야 합니다. 보통 유독가스는 위쪽부터 차오르기 때문에 바닥층에 깨끗한 공기가 남아있어서 몸을 낮출수록 더 오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도 방법을 몰라서 못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방관님 모시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화기를 불이 난 곳 3m에서 4m 앞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화기엔 안전핀이 달려 있어요. 이 안전핀을 뽑아 주시고요. 세 번째로 앞에 노즐을 뽑아서 불이 난 곳에 가져다 놓고 네 번째로 손잡이를 움켜 주시면 됩니다. 손잡이를 움켜 주시고 불을 빗자루로 쓸듯이 전체를 감쌀 수 있도록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화기를 관리하거나 보관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 찾기 쉬운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에 분말이 붙지 않도록 잘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에는 제조 연월일이 있는데요.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기에는 압력기가 달려 있어요. 네. 이 압력기가 녹색이나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지만 녹색 왼쪽이나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분말을 분사해 줄 수 있는 가스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 소화기도 폐기 처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이나 회사에 가지고 계신 소화기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계단으로 꼭 이동해야 합니다. 피난 안전구역으로 대피하거나 베란다에 설치된 경량 칸막이를 제거해 옆 세대로 대피하셔야 합니다. 화재 대비를 위해서 각 가정마다 화재 경보기와 2개 이상의 소화기를 꼭 설치해 주세요.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아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